그런데 생각보다 이더리움의 ETF발 가격 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승인이 난 것은 19B-4 서류에 대해서 승인이 난 것이지 S-1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승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19B-4 서류와 S-1 서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눈에 들어오게 두 서류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SEC의 이더리움 관련 최종 승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 신청에 대해서도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여우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SEC가 5인 투표가 아닌 시장 담당 부서에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이더 현물 ETF의 19B-4 서류 관련 승인에 있어서 게리 겐슬러의 이름을 주체로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소식들이 크립토 마켓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승인은 난 것인지, 거래가 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47% 하락했습니다. 67,790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2위의 이더리움은 1.03% 상승한 3,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는 2% 하락, 솔라나가 2.52% 하락, XRP가 0.63% 상승한 0.53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5%,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더리움 ETF발 가격 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승인이 난 것은 19B-4 서류에 대해서 승인이 난 것이지 S-1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승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19B- 서류와 S-1 서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눈에 들어오게 두 서류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19B-4 서류의 경우는 이 증권거래소가 새로운 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 SEC에 제출하는 규정 변경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이 증권거래소가 새로운 ETF나 주식, 기타 금융상품 등을 상장할 때 해당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경우 또한 이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과 설명이나 이 새로운 상품 상장의 목적, 그리고 이 상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해당 상품이 모든 관련 규제를 준수함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S-1 서류의 경우는 새로운 증권을 공모하기 위해서 SEC에 제출하는 등록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서류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증권의 위험성이나 기회에 대해 충분히 알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 S-1 서류에는 내용이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이 재무정보,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나 공모 목적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는 서류가 바로 S-1 서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서류를 신청하는 곳과 내용이 모두 다르죠.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는 왼쪽에 19B-4 서류가 승인이 된 상태이고 이제 오른쪽에 S-1 서류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류가 승인이 되면 최종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몇몇 기사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종 승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DT
DTCC에 이 티커가 등록이 된 상태인데요.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DTCC에 등록된 티커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는 EasyET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 블랙록의 경우는 IBTC, 그리고 바네크의 경우는 EFTH, 아크21 쉐어즈는 ARKH, 그레이스케일은 ETHE, 인베스코 갤럭시는 EETH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 19B-4 서류가 승인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요. 이 바네크사의 경우는 이더리움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이 아니죠. 이제 엑스타컴 게시물에 바네크사의 엑스타컴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바네크의 공식 이제 게시물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수는 장난 아닙니다. 지금 27만 7천 조회수를 넘었는데, 여기 보시면 엔터 더 이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더리움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뜻인데요. 이 30초 남짓한 영상입니다. 일단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소리는 끄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it be 아주 감성이 the fuel to a less centralized open source economy? Could it be a future with peer-to-peer marketplaces, payments, and no middleman fees? Could it be that art escapes its frame and music claims its own keys? What could Ethereum be? That's up to you and me. Enter the ether. Let your mind roam free. 네, 현재 SEC의 이더리움 관련 최종 승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번 신청에 대해서도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여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SEC가 5인 투표가 아닌 시장 담당 부서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이더 현물 ETF의 19B-4 서류 관련 승인에 있어서 게리 겐슬러의 이름을 주체로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결정이 게리 겐슬러 포함 SEC의 주요 안건을 총괄하는 5인의 위원회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SEC 안에 이 시장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게리 겐슬러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게 내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 이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권한을 위임했지만 위임받은 부서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선 SEC 위원 5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는 정말 낮은 확률이긴 한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인 것이죠. 당초 5인 중에 이제 과반 이상이 반대를 했다라면 오늘과 같은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당시에는 SEC의 5인의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게리 겐슬러 포함 3인의 위원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 2명의 위원이 반대를 던지면서 3대2로 승인이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게리 겐슬러가 과거 본인이 한 말들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 사회적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얄팍한 수를 썼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고위 임원들 월가도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파악 가능하겠죠. 현재 이러한 과정 속에 크립토 마켓이 다소 잠잠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 기준 무려 60%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언급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오히려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74포인트 기록하면서 이 익스트리미 그리드, 이 극단적인 탐욕에서 그리드 일반 탐욕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반쪽짜리 승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당시에도 이 승인 이후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이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도 비슷한 흐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촉매가 되어서 불장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매수 후 개수를 홀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점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